안녕하세요.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. 그렇죠? 근데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문제인데 마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쓰고 다녀야 되는지 이거 참 고민입니다. 그리고 또 뭐 없는 가운데 재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연례주일의 선교 회원 활동하실 때 이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동영상은 저희 연례주일의 선교회 활동하시는 분, 저희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면 주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스크 착용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좀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자주 착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. 바이러스로 오염된 사람이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 할 때 또 발음 중에서 특별하게 뭐 파 같은 거 그런 피업자 들어가는 거나 뭐 티귿자 발음이나 이런 발음을 할 때 이 침이 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말할 때나 재채기 기침할 때 침, 즉 그 비말이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대부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. 이 비말로 감염된다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그 상부 기도에 집중돼 있다가 오염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개념부터 일단 이해하면 황사 마스크가 뭐 기능이 좋지만 꼭 그거 없는데 뭐 그것을 뭐 굳이 찾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. 저도 뭐 사실 이 방역용 마스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KF94로 해서 그 황사 마스크입니다. 근데 이것도 저도 뭐 구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 갖고 이건 정말 중요한 그 모임이나 또 위험한 지역에 가려고 갈 때 이제 사용하려고 저도 사실 아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어, 평상시에는 그뭐 덴탈 마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이런 마스크들 이거는 또 이제 그 병원에서 위생용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귀에다 묶는 건데 이거는 뭐 속에 사실 내용을 보면 여기 그 불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박스에도 설명이 됐지만 부직포를 해서 이게 이제 비말이나 또 어떤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뭐 물이 튀지 않도록 제 입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.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 또 덴탈 마스크 중에서 뭐 이렇게 지금 돼서 고리형으로 돼서 이건 역시 뭐 속에 보면 이것도 부직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손가락 비치죠. 중간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 황사 마스크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면 뭐 사실 이 중간에 이렇게 뭐 정전기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황사가 들어왔을 때 그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결집돼서 모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. 제가 오늘 이 비싸게 확보한 거지만 제가 오늘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뭐 사실 이렇게 해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생겼고 다시 보면 이 안에도 뭐 이 안에 그런 이제 그 기능 처리가 이제 돼 있다는 거죠. 네. 또 뭐 여기도 보시면 제 손가락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기능이 좋은 건 요 안에 그 뭐 마치 뭐 철망 같은 것처럼 이렇게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들어가서 더 고급스러운 거죠. 이것도 뭐 속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별 다른 기능 없습니다. 그렇죠?
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KF94루에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마스크를 그 일회용으로 이제 써라 하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죠. 당연한 얘기고. 그러면 이제 등급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또 개념을 잡으시면 내가 어느 등급은 안전한 거고 어느 등급은 뭐 일반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크기는 사실 0.1에서 0.2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거죠. 굉장히. 왜냐하면 미세먼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뭐 0.24 정도 이렇게 예.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바이러스 크기는 굉장히 작은 거죠.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그 공기 중에서 그냥 스스로 이게 황사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감염된 그 비말이나 이런 데 이제 붙어서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말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뭐 0.5에서 0.6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위험 지역에 간다.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 마스크 중에서 이렇게 뭐 KF94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KF84 이상, 84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비말이 뭐 분사돼서 뭐 0.5 마이크로 아래로 뭐 미세하게 그냥 분사돼서 날아가서 이 마스크를 뭐 정확하게 통과하고 뭐 그런 거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사실.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고 요 정도급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착용을 해서 있으면 이렇게 그 예방을 좀 해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뭐 사실 이런 마스크가 없으면 뭐 KF94 없으면 뭐 84라도 껴야 되는 거고요.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렇게 이런 마스크라도 당연히 껴야 되죠. 또 이것도 없으면 뭐 황금 마스크라도 갖고 다니면 이거는 뭐 쓰고 때가 많이 묻으면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이건 빨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황금 마스크라도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정 안 되면 그걸로 하고 또 마스크도 없을 때는 상당히 재치기 하면은 제가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팔꿈치를 이렇게 가려서 내가 재치기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려지지 않습니까? 남한테 튀지 않을 수 있고 남이 하더라도 즉시 이렇게 가려주면 된다는 거죠. 이런 조치도 좀 취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덴탈 마스크라도 그게 없으면 뭐 면 마스크를 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나를 향해 기침이라도 하든가 또 내가 또 기침을 해서 남한테 오염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가 기침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알코올 스프레이 이렇게 알코올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면서 뿌려야죠. 뭐 제 머리 있는데도 얼굴 좀 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훨씬 또 뭐 안전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뭐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막 그 기침을 했다든가 그러면 즉시 가서 화장실로 가서 뭐 세면을 하든지 또 이게 그 마스크도 갈아야죠 사실은. 그런 뭐 조치도 필요하겠죠. 자, 두 번째는 그 마스크가 없는데 재활용을 해도 되냐 이런 이제 문제인데 홍해월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자료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뉴스 기사에 보면 그 홍해월 박사님 뭐 의학 전문 기자였지 않습니까?
이분이 이제 그 설명한 것도 보면 뭐 마스크 재사용 뭐 믿어도 된다고 재차 강조를 하고 유튜브에서 나오셨죠. 이분이 운영하는 뭐 그 유튜브 사이트가 비욘디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품귀 현상이 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며칠 지난 것이라도 쓰는 게 옳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어, 뭐 사실 계속 반복해서 쓰면 표면의 그 정전기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먼지를 거르지는 못한다. 이거는 이제 황사 같은 거 얘기겠죠, 그죠? 어, 근데 누군가 기침을 했을 때 코나 입으로 침방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는 충분한 재사용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뭐, 이 마스크는 세균 감염의 문제나 뭐, 눅눅해지는 문제가,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뭐, 홍 박사님은 세균 감염과 눅눅해지는 게 문제인가? 라며, 마스크가 세균이 감염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며, 세균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다. 정 찜찜하면 마스크를 드라이로 말리고 손을 씻어라. 고 조언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외출하고 이제 집에서 돌아오면 마스크를 벗어서 걸어두고 마스크를 만진 손은 깨끗이 씻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리고 이제 홍 박사님은 뭐 한 5, 6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실제 이게 뭐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것을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재사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 홍해걸 박사님이나 뭐 다른 의사분이 또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, 저도 이분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구하기도 어려운 그 마스크, 그 없는 마스크, 그리고 뭐 그 없는 마스크 뭐 지금 그걸 탓하기보다 한 번 쓰고 한 번 쓸 때 뭐 또 좀 깨끗이 잘 쓰고 그걸 버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프레이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걸로 마스크를 이렇게 뿌려서 이것을 이렇게 걸어두면 그 에탄올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뭐 재사용하면 그래서 뭐 외부 표면이 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외부 표면 먼저 하고 내부도 이렇게 알콜로 소독을 해준다면 일단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으면 바이러스는 죽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뭐 황사나 뭐 이런 문제는 뭐 둘째치고 지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스프레이를 쓸 때는 저도 이게 이제 없어서 그 에탄올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직접 제조를 했는데 이 퍼센트지를 잘 맞춰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저기 단백질로 그 외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이게 에탄올을 뿌리면 그 단백질이 이게 굳어져 버려서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 저기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로 뭐 손 씻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스프레이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65%에서 75% 있을 때 사멸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겁니다. 그럼 왜 에탄올 100%를 안 쓸까?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? 만약에 100%를 쓰면 이 그 단백질 응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. 그냥 굉장히 빨라지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바이러스 몸체에 스프레이가 닿는 순간 여기가 거의 타들어가듯이 확 타버리거든요. 너무나 순식간에 타다 보니까 이 속은 타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겉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알코올이 속을 스며들지 않아서 이 속엔 살아있다가 이 겉 표면이 녹아서 없어지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.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65에서 70%는 이게 서서히 스며들면서 바이러스 안쪽까지 에탄올이 들어가서 완전히 굳어 없어진다는 거죠. 그게 몇 초 안 걸려요, 몇 초. 그렇기 때문에, 왜냐면 뭐, 너무나 입자 작지 않습니까? 이거 뭐 0.1 마이크로미터 하기 때문에, 그 정말 이 알코올에 죽는 속도가
몇 초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에탄올로 된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그 용액 이렇게 하는 거 뭐 요거는 어, 지금 이것도 사실 뭐 구하기 힘듭니다. 저도 계속 마트나 약국을 들러서 이걸 조금 더 확보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. 항상 갈 때마다 재고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서 뭐 우리가 황사를 걱정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?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뭐 기능성, 뭐 비싸고 좋은 거를 찾기보다도 지금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마스크, 뭐 없으면 집에서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에 가면은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런데 외부에서 평상시에 뭐 가족이나 이런 게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 말고 외부에서 누가 온다든지 또 외부에서 누가 나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사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스크에 지금 대란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혜 있게 활동을 하면 우리 역시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요리조리 선교회 여러분도 모두 다 건강하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제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손 씻는 거. 뭐 30초 하라는데 30초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손 씻는 거는 이제 6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6단계, 한 단계에 뭐 3초만 한다면 3, 6, 18, 18초지 않습니까? 거기다 비누칠해서 비누 헹구는 시간은 30초 충분히 넘습니다. 자,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자, 손 이렇게 비누칠해서 이렇게 3초.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손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? 또 이렇게 비비고. 그 다음에 손등 이렇게 이제 손등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비비고. 그 다음에 4단계 가서 이제 엄지손가락 이렇게 닦고. 예, 엄지손가락 중요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닦아야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깍지 껴서 이제 이렇게 닦아주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손톱에 껴있는 거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딱 대고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닦아낸다. 이러면 30초 충분히 넘거든요. 그래서 30초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6단계만 기억하시는 거죠. 자, 처음에 비누칠 이렇게 했습니다. 손 닦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손등 해서 손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닦아주시고요. 엄지손가락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깍지 껴서 이렇게 사이 쫙 하시고 손톱 마지막 손톱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죠. 네. 이렇게 해서 비누 헹구어서 마른 수건으로 잘 말리면 30초 충분히 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손 씻는 거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세수도 물론 잘 하셔야죠. 세수도 할 때 반드시 비눗물로 꼭 세수를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